안녕하세요. 잠잘 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사연 제보가 와서 이번 성탄절을 기념으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영상 올리는데 늦춰지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도 녹음이 거의 끝났으니까 곧 또 뵐게요. 네파의 따뜻한 세상이라는 캠페인에 소개된 미담 이야기들입니다. 총 15개의 짧은 이야기들이고요. 2019년에 소개된 사연들입니다. 따뜻한 세상은 미담 주인공분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그분들에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따뜻한 패딩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개인 사연이 있으시면 영상 정보창에 있는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해서 읽어드릴게요.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추운 날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저 대신 그리운 오뎅 국물을 호흡 불어가면서 마셔주세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성탄절, 연말, 그리고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폐지 주워 모은 돈으로 4년째 기부하고 계시는 할머니 이야기. 연말이 되면 다양한 기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여기 조금 더 특별한 기부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장선순 할머님의 인생이 담긴 기부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할머니의 인생이 담긴 기부. 내 10원은 남들 10억 같은 돈이야. 2015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월곡 1동 주민센터에는 조금 특별한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바로 장선순 할머니의 기부금입니다. 2015년 72,970원, 2016년 106,260원, 2017년 82,710원, 2018년 38,1,180원, 총 64만원. 장선순 할머니가 2015년부터 연말에 주민센터로 기부한 기부금은 64만원. 1,000원 지폐와 동전만 가득한 찬 봉투를 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1,000원짜리와 동전이 가득하지만 폐지를 주어 한 푼 두 푼 모았기에 할머니에겐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배고픈 애들 밥 한 끼라도 먹이고 싶어서. 할머니는 유년 시절 겪은 가난의 배고픔을 알기에 아이들을 돕고 싶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가정을 이루고 소쿠리 장사를 시작했지만 갑자기 닥친 경제 위기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간호하느라 할머니가 할 수 있던 일은 밖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는 일이었습니다. 폐지를 줍느라 할머니의 손은 휘었고 무릎은 파스 없이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번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폐지를 줍다가 쓰러져서 일어나 보니까 응급실이지 뭐야. 작년 여름에는 강렬한 더위에 쓰러져 응급실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아이들 생각에 폐지를 주우러 어두운 밤길을 나섭니다. 배고픈 아이들 생각하면 내가 너무 늦어서 미안하지. 이렇게 힘들게 모은 돈임에도 할머니는 오히려 이제야 기부를 한다며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이 힘들었던 시절 자신을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라도 살 수 있었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남들이 보면 얼마 안 되어 보여도 입고 먹는 것 아껴 번 돈인 만큼 내 10원은 남들 10억 같은 돈이야.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밥 한 공기 값이라도 벌어서 나 받은 거 갚고 싶어. 그 고마움을 어려운 환경에서 배고픔을 겪고 있을 아이들에게 나누기 위해 오늘도 할머니는 길을 나섭니다.
자살하려던 청년을 살리고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준 경찰관님 이야기. 경찰이 아닌 남자로서 약속하마. 이런 경찰도 없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한 경찰관과 청년의 이야기가 SNS 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다가오지 마라, 아니면 죽어버리겠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지. 네 마음 다 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묵묵히 다 들어주었습니다. 나를 믿어봐라. 끝까지 책임지겠다. 경찰이 아닌 남자로서 약속하마. 그리고 경찰관은 청년을 살리기 위해 손가락까지 걸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엔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경위님은 달랐습니다. 경찰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에서 바로 연락을 돌리면서 청년의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굶고 있었던 청년에게 국밥 한 그릇을 사주었고 배고플 때 밥 사 먹으라며 5만 원을 지어주었습니다. 남들에게 그 5만 원이 적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경찰관은 매일 전화해 격려하는 것은 물론 취업 자리까지 알아봐주고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엔 기차표를 선물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러다 말겠거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약속했으니까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제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들었고 원천적인 원인을 해결해 주어야 경서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산진 경찰서 계금파출소 서병수 경위. 그리고 청년 송경서 씨는 추석을 앞두고 치킨을 사들고 서병수 경위님을 찾았고 두 사람은 뜨거운 포옹으로 재회를 했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이 저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경서 씨. 활짝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이제는 잘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서병수 경위. 언제까지 경위님이라 부를 거냐? 이제 형이라 불러라. 그렇게 두 사람은 형 동생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너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갚는 거다.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주라는 말을 들으며 송경서 씨는 이분은 그냥 경찰 그 자체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소소하더라도 행동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경위님처럼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송경서 씨는 서병수 경위님처럼 주위의 힘든 사람들에게 묵묵히 행동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더 봉사하고 범죄자들에게는 강한 경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멋진 경찰관 서병수 경위님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중고 혈압 측정기가 꼭 필요했던 할아버지와 판매자 이야기. 가끔 가슴이 알려져요. 팔면 안 되는 물건이 있다고. 올리신 물건에 관심이 있어요. 시간 나실 때 말해주세요. 일하시는데 방해될까봐 조심스러워서요.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혈압 측정기를 판다고 중고 사이트에 올렸는데 그 글을 보고 온 답장이었어요. 차가 없어서 전철로 가야 하고 3만 원에 주세요. 중고 판매 금액은 3만 5천 원. 처음엔 그냥 흥정하시려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다음 문자를 보니 안 깎아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할머니를 위해서 혈압 측정기가 꼭 필요하다는 할아버지의 문자였습니다. 6시에 마포역에서 만나요. 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신지 한쪽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2만 5천 원에 해드릴게요. 10,000원이나 깎아주었다고 미안해하시는 할아버지께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분들에게 2만 5천 원이면 큰 돈인데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아까 깜빡 잊고 안 드린 게 있어요. 그 장소에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돌아가신 친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각이 나서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이 돈은 받지 않는 게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혈압 측정기 값으로 받은 2만 5천 원을 돌려주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께 측정기를 무료로 선물한 사람은 바로 공무원 미관식 님이었습니다. 두 분께 혈압 측정기를 선물로 꼭 드리고 싶었어요. 팔고 싶지 않았어요. 가끔 가슴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해요. 가끔 머리보다 가슴이 똑똑할 때가 있거든요. 승객에게 일상의 활력을 전하고 있는 버스 기사님 이야기. 따뜻한 에너지로 길이 열리는 관음동 대국동 노선. 얼마 남지 않은 보행 신호. 그리고 길을 다 건너지 못한 할머니.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옵니다. 허리가 불편해 보이시는데 손수레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를 모시고 횡단보도를 건넌 그는 급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가 돌아간 곳은 바로 버스. 그는 대구 시내버스 706번 기사 곽재희 님입니다. 승객분들이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뿌듯했어요. 승객분들의 배려로 할머니를 도울 수 있었다고 말하는 곽재희 기사님. 우리 집 앞에 언제 와요? 실제로 곽 기사님의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할머니도 있고 고맙다며 과자와 편지를 선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버스 운전이 즐거워요. 앞으로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겁니다. 자신의 따뜻한 에너지를 승객들과 나누는 곽재희 기사님. 일상 활력소. 매일 승객들을 가족같이 대하며 버스를 운행하는 곽재희 기사님은 자신의 직업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승객에게 환하게 인사하고 시즌마다 버스 실내 디자인을 바꾸고 아이들을 위해 버스를 인형으로 꾸미는 등 자신의 일상 활력소를 따뜻한 에너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음동과 대곡동 노선은 기사님의 따뜻한 에너지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손편지 답장으로 따뜻한 위로 전하는 온기 우체부 이야기. 그냥 마음이 그래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좋고 남자친구도 좋고 준비도 순조롭지만 마음은 허전합니다. 엄마도 아빠도 모두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우리 딸 잘 지내고 있지? 우리도 내 신랑 봤는데 선택 잘했더라. 마음에 쏙 들어. 하늘에 계신 부모님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여기서도 만나서 더 사랑하고 지내. 우리가 없는 동안 많이 외로웠겠지만 스스로 결정하고 좋은 선택을 해서 대견하단다. 잊지 마. 결혼식 날 너 혼자 행진하는 거 아니란 걸. 엄마 아빠가 뒤에서 함께 할 거야. 그렇다고 너무 들떠서 덜렁대다가 넘어지지 말고 너의 선택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믿는다. 이 편지를 쓴 주인공은 비영리 단체 온기 우편함에서 온기 우체부로 활동하고 있는 노기화님입니다. 고민을 보내주시면 느린 손걸음으로 답장을 보내드립니다. 온기 우편함은 고민을 익명의 편지로 써서 보내면 온기 우체부라 불리는 동사자들이 손편지로 답장을 해주는 곳입니다. 내가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가 되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노기화님은 결혼을 앞둔 한 여성분의 편지를 읽고 너무나 안타까워 한참을 고민한 끝에 이런 답장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노기환님처럼 온기 우체부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총 80여 명, 매주 금, 토, 일요일에 모여서 고민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편지를 써주시잖아요.
온기 우체부들이 답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심과 공감입니다.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한 환자분의 편지를 받은 온기 우체부 고명희님은 먹먹한 마음에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편지를 쓰다가 벚꽃 스티커를 붙여 나무를 만들어 보냈고,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도록 하고 싶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편지를 받은 온기우표남 조현식 대표님은 어릴 적 할머니와의 경험을 토대로 세네 장에 달하는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기 위해 한 줄의 편지에도 세네 장씩 답장을 쓰기도 하고, 편지 한 통을 쓰는데 적게는 1시간, 길게는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답장을 쓰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편지 써주신 분만 생각합니다. 온기 우체부들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쓰는 그 마음이 전달된다면 힘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2장씩, 3장씩 써준다는 것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온기 우체부들의 따뜻한 마음은 받는 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온기 우체부는 마음길을 내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담아 진심을 전하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일은 심장과 맞닿아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는 온기 우체부들. 진심을 담은 손편지를 통해 따뜻한 마음길을 내고 있는 온기 우체부들은 지금도 매주 편지에 답장을 하며 마음의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모바일과 메신저로 짧고 빠른 소통에 익숙한 요즘,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아 편지로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선의의 오지랖으로 할아버지 살린 주부 이야기. 여러분은 4분 동안 무얼 할 수 있나요? 라면 끓이기, 예고편 보기, 노래 한 곡 듣기 등등 4분 동안 생각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4분은 생명이 달린 시간입니다. 2019년 7월 섭씨 27도를 육박하던 여름, 심정지로 인해 갑자기 쓰러진 할아버지. 1분 1초가 급박한 그때 누군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뭐든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바로 달려와 모르는 할아버지에게 주저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젊은 여성. 할아버지의 혈색이 변하고 몸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져 겁이 났지만 심폐소생술을 한 지 3, 4분 정도 지났을 때 다행히 지나가던 소방차의 소방원 대원분들이 빠르게 대처했고 할아버지는 의식을 되찾게 되셨습니다. 환자 구조하신 여성분에 대해선 전문 응급의료인이라고 추측됩니다. 소방대원도 CCTV를 통해 그녀의 대처를 보고 전문 의료인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범한 새 아이의 엄마이자 주부였습니다. 그날따라 늦어서 급하게 가고 있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면서 그렇게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 그녀는 몇 년 전 아들과 함께한 현장 학습에서 심폐소생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선의의 오지랖. 아이를 키우면서 선의의 오지랖이 생겼다고 말하는 최승희님. 첫째 아이의 권유로 독거노인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 독거노인분들께 식사도 챙겨드리고 같이 산책도 하고 문화생활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선의의 오지랖을 실천 중입니다. 새 아이들이 선의의 오지랖과 바른 인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최승희 주부 그녀의 선의의 오지랖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감성 방송으로 승객들을 위로하는 지하철 DJ 이야기. 오늘도 달리는 위로 맛집. 감성 방송으로 승객의 하루를 위로하는 지하철 승무원 이야기. 누구나 힘들고 지친 날 누군가가 건네는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던 경험 한 번쯤은 있었을 겁니다. 여기 말 한마디로 눈물 나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힘이 되어주는 사람도 없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억울한 일로 회사를 퇴사한 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너무나 우울한 마음으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열차 승무원의 목소리.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힘든 일이 있었다면 열차에 놓고 내리세요. 제가 다 싣고 가겠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마치 나에게 해주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하루, 열차 승무원의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감성 방송의 주인공은 지하철 4호선에서 근무하는 봉원석 열차 차장님입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일들은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리세요.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오늘은 스스로에게 고생했다고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건네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퇴근길 힘든 하루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지난해부터 위로하거나 힘을 주는 멘트로 안내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힘내라고 응원하고 저녁에는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비가 오는 날엔 우산을 챙겨주고 추운 날엔 감기 걱정하고 힘든 출퇴근을 함께하는 친구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힘이 되어줄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탄생한 안내 방송들. 평소에 부모님에게 표현을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빌어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승객분들 대표해서 전달하겠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 방송. 수능 시험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지만 수능이 인생을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준비한 만큼 잘 보셨으면 좋겠고 수능 끝나고는 남은 시간 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수능날 방송. 따뜻한 말로 방송해 주셔서 감동받았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열차 내 방송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행복한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송에 위로가 됐다는 칭찬 문자도 많이 받습니다. 말 한마디가 영향력이 있구나. 특히 죽고 싶었는데 방송을 듣고 힘을 내게 됐다는 문자를 받고 책임감도 가지게 됐다는 봉원석 차장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들은 수고했어요 라는 말에 많은 위로가 됐다고들 하세요. 수고됐다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감동을 느끼는 승객들을 보며 현대인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성시경 같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감성적인 멘트로 방송하다 보니 라디오 DJ 같다는 얘기도 듣고 있다고 하네요. 4호선 열차를 타면 생각나는 목소리가 되고 싶습니다. 라디오 DJ처럼 따뜻한 목소리로 승객의 하루를 위로하는 열차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칭찬 문자도 보내주세요. 승객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분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봉원성 차장님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어려운 이웃에게 에어컨 기부 활동을 한 설치기사 삼총사 이야기. 우리는 착한 바람을 일으키는 에어컨 특공대예요. 어느 더운 날 새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원룸. 초등학생 소녀는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짊어지고 등장한 새 청년. 그들을 본 소녀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지난 여름 폭염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슈퍼맨이 된 것 같았어요. 에어컨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자
마치 슈퍼맨을 바라보는 것 같은 소녀의 행복한 표정에 보람을 느낀 새 청년. 우리는 에어컨을 기부하는 설치기사입니다. 이들의 정체는 지난 여름 어려운 이웃에게 에어컨 기부 활동을 했던 에어컨 설치기사들입니다. 내 친구 집에 한번 가봐줘. 이 이야기는 2년 전 나미노 씨가 에어컨 설치를 배울 당시 동네 할머니의 요청으로 한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더우셨으면 이렇게 반겨주실까? 그 집엔 다리가 불편하신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살펴보니 에어컨은 정상이었고 리모컨 작동법을 몰랐던 것. 작동법을 알려드리고 돌아서려는 순간 수리비가 얼마냐며 옷장에서 꺼내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 돌아가셨던 할머니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그날 가슴이 너무 아팠던 나미노 씨는 작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에어컨 기술자가 되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에어컨을 설치해드리자. 그리고 에어컨 기술자가 된 올해 이제 우리가 가진 기술로 시원한 세상을 만들어드리자. 나미노 씨는 단짝 친구이자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김종찬, 원종명 씨와 함께 에어컨 기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게 된 에어컨 기부. 집을 나오는데 이거 뭐지 했어요. 뭔가 와닿는 감동이 달랐어요. 마치 슈퍼맨을 보는 것 같았던 소녀의 그 표정을 잊지 못해요. 그 다음엔 거동이 불편해 누워만 계시는 할아버지 집에 설치를 해드렸는데 아이처럼 박수치며 웃으시는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시원한 세상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행복함을 느꼈다는 새 청년. 우리를 기억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12월엔 난방기 기부도 시작합니다. 더울 땐 시원하게, 추울 땐 따뜻하게 바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청년들. 선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거예요. 새 청년의 이야기처럼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선행 하나씩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웃 간에 인사하자는 포스터를 붙인 초등학생 이야기. 여러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하세요? 지난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제목, 이웃들과 인사를 합시다. 요즘 이웃들과 인사를 안 합니다. 우리 모두 이웃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모르는 이웃도 인사를 하면 친해집니다. 우리 모두 인사를 합시다. 일주일 뒤에 떼겠습니다. 이 포스터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이수빈 양이 만들었습니다. 인사와 이웃이라는 단어가 반복된 이 포스터를 왜 만들었을까요? 이웃끼리 모르는 척 하는 게 싫었어요. 이웃과 인사를 잘하라고 배웠는데 얼굴을 아는 이웃끼리 모른 척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 수빈 양. 우리 인사 한번 해봐요. 그럼 좀 더 친해져요.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렸다고 합니다. 엄마는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수빈 양. 엘리베이터에 포스터를 붙이고 싶은데 싫어하는 이웃이 있을까봐 경비 아저씨께 허락을 맡았어요. 일주일 뒤에 떼려고요. 일주일 뒤에 떼는 것을 조건으로 경비 아저씨께 허락을 받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포스터를 붙인 후 일주일이 지나자 뭔가 달라졌습니다. 수빈아, 고마워. 이 주인공이 너인 줄 알았다. 우리도 인사 잘할게. 어른들도 못하는 것을 해주었네. 이웃들이 제 포스터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웃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포스터로 인해 이웃들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기분이 좋아졌다는 이수빈 양. 수빈 양이 생각하는 따뜻한 생각에 대해 물어봤더니
예쁘게 웃으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세상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 대형 화재에 막은 고등학생 2학년 학생들 이야기. 여느 날과 다른 것 없던 어느 오후, 집으로 가던 두 친구는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아파트 너머로 검은 연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에 불난 거 맞지? 연기를 본 두 사람은 급히 119에 신고부터 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점 커지는 연기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든 두 사람. 이러다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내가 올라갈게. 빨리 화재 소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아파트 계단으로 달려갔습니다. 아파트는 이미 계단에도 연기가 밀려오고 있었던 상황. 위험했지만 무조건 알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불이야, 불이야, 불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그는 12층부터 1층까지 미친 듯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다른 친구는 경비실로 달려가 가스 차단과 화재 대피 방송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의 빠른 신고와 대처로 화재는 아무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두려움을 무릅쓰고 연기 속으로 뛰어든 두 사람은 이제 18살밖에 안 된 충렬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불과 연기보다 사람들이 다치는 게 더 무서웠어요. 뉴스 속 대형 화재 사건처럼 될까봐 연기가 밀려드는 12층 계단을 정신없이 뛰어다닌 전징성 학생. 저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 일 없는 것이 다행인 거죠. 신속하고 침착하게 119 신고와 대피 방송을 한 김세연 학생. 만약 두 학생이 연기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가정의 소중한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들, 어떤 집의 고양이, 강아지를 다시는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 화재, 범죄가 일어나도 친절한 관심보다는 무관심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최근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린 학생들이 보여준 용감한 행동은 누구보다 크고 따뜻한 행동이 아니었을까요? 핵 인싸 고3이 아침 자습 시간에 벌인 일. 지난 5월 아름다운 가게에서 보육원 퇴소 청소년의 자립 준비를 돕기 위한 온라인 기부 캠페인 아침의 릴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아침 풍경이나 응원 사진을 올릴 때마다 100원씩 매칭 기부하는 캠페인이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캠페인 담당자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한 반이 다 함께 동참한 건가? 한 반 정도가 아니라 수백 명이 넘겠는데요? 대박! 무려 671명이에요. 바로 군산중앙고등학교 전교생이 캠페인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게 한 건 전교생을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이끈이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교생을 참여시킨 이 핵인싸 고3 학생은 군산중앙고등학교 한준수 학생입니다. 캠페인의 취지가 공감됐고 친구들이 나눔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랬어요. 캠페인 전교생 참여의 시작은 작은 바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시간만큼 봉사를 하는 것도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한준수 학생은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2번의 요청 끝에 허락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우리 또래인 친구들이 보육원을 나와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자. 그리고 아침 자습 시간 방송을 통해 전교인에게 캠페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한준수 학생의 이러한 노력은 전교생의 동참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공부를 20분 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른 한준수 학생은 사실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군산 명산점 주말활동 천사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줄임말인
아가가 별명이라고 하네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형을 따라 시작한 자원 활동이 400시간에 달한다고 합니다. 고3이 된 올해도 매주 토요일마다 거르지 않고 자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평일을 뛴다라고 하면 주말 봉사는 숨을 고른다입니다. 주말에 봉사활동하는 시간이 좋다는 한준수 학생. 수능을 앞두고도 쉬는 것보다는 봉사를 하는 게 공부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이정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의 나누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이 목표를 이루는데 크게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이트 머니를 화재 취약 계층을 위해 기부한 파이터 소방관 이야기. 이 이야기는 파이터이자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호영 소방관님의 이야기입니다. 1초에 34,482원, 29초 만에 100만 원을 벌게 된 남자의 선택. 지난 9월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100만 원을 벌어 기부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종합격투기 프로 생활을 병행하며 파이터 소방관으로 알려진 윤호영 소방관입니다. 지난 9월 열린 경기에서 29초 만에 승리를 거두고 수령한 100만 원의 파이트 머니를 화재 취약 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최근 3년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중 38%가 단독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윤호영 소방관님은 주차 문제로 소방로 확보와 초기 진화가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화재 취약 계층에게 도움도 주고 소방관으로서 화재 예방 차원에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그래서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 구매비로 파이트머니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훈련량이 곧 소방력. 소방관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직업이기에 쉬는 날에도 고강도 훈련을 병행했다는 윤호영 소방관. 소방관 이미지에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번 더 달리고 한 번 더 일어나서 체력을 관리하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윤호영 소방관님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하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순찰과 노력을 해오고 있으니 시민분들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소방로 확보를 생각하셔서 주차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호영 소방관. 소방도로 확보하기, 가정용 소화기 구비, 미사용 전기코드 뽑기. 안전을 위해 고생하는 소방관 분들을 위해 우리도 화재 예방에 도움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함께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고마운 마음을 담은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폭행당하는 여성을 구한 해병대원 이야기. 제가 봤던 남자 중에 제일 잘생겨 보였어요. 그녀가 해병대원에게 심쿵한 이유. 지난 5월 페이스북 군대나무 숲에 한 해병대원을 찾는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일 현장에는 버스터미널이 평소와 달리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려 보니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남성에게 폭행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지켜보기만 할 뿐 그 누구도 선뜻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때 그만하세요 아저씨 라는 소리와 함께 어디선가 나타난 한 해병대원이 폭행 중이던 남성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감히 군바리가 내 몸에 손대냐? 이제 막 군생활 시작한 것 같은데 잘리고 싶냐? 하지만 술 취한 남성은 군법을 운운하며 해병대원을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이때 해병대원이 외친 한마디는 남성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군인이 국민을 보호하겠다는데 불만 있습니까? 뒤이어 제가 이 광경을 보고 못 본 척 했으면 전 군복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여성분을 일으켜 안전을 확인한 뒤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리고 급하게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 같은 사연의 주인공은 해병대 사령부
연평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서승환 하사님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조금 강하다는 이유로 여성분을 폭행하고 있다니. 서승환 하사님은 여성을 폭행하는 남성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성을 말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떳떳하게 살아라.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항상 말씀해 주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말하는 서 하사님.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하겠지. 각박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소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서승환 하사. 전국에 착한 한 끼 열풍 일으킨 진짜 파스타 이야기. 진짜 파스타의 진짜 이야기. 저희가 왜 그랬냐면요. 아직도 혼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 사장님 덕분에 VIP가 된 사람입니다. 저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뚤빼뚤한 글씨가 쓰인 이 편지는 마포구에 위치한 진짜 파스타를 다녀간 VIP 손님이 테이블에 남긴 편지입니다. 진짜 파스타의 VIP 카드. 이 파스타 가게의 VIP 손님은 결식 우려 아동입니다. 이 VIP 카드만 있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언제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서 혼내줘야 할 음식점. 그리고 우리는 이 가게처럼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음식점들의 공통점은 선한 영향력이라는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에 동참한다는 표시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결식 우려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자발적 자영업자 공동체입니다. 볼링, 인테리어, 안경점, 초밥집, 300개 이상. 식당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는 현재 교육, 운동, 레저 등 다양한 자영업자들이 참여해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시작은 진짜 파스타였습니다. 오인태 사장님은 결식 아동 꿈나무 카드가 아이들이 사용하기엔 불편하다고 생각해 아예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심은 SNS를 통해 화제가 됐고 취지에 공감하는 사장님들이 모여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까지 이어졌습니다. 파스타 한 그릇 때문에 너무나 먼 길을 오는 거예요. 오히려 괜한 불편을 끼쳐드린 건 아닌가 생각했죠. 그래서 동참하는 매장이 늘었으면 하는 마음에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진짜 파스타 오인태 사장. 선한 영향력으로 전국에 착한 한 끼 열풍을 일으킨 진짜 파스타. 하지만 진짜 파스타의 선행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8년 7월부터 소방관 무상 금식. 1년 전부터 이미 소방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 오고 있었고 2018년 9월부터 헌혈증 기부, 지난해 9월부터는 헌혈증을 기부하는 손님들에게 파스타 식사권을 증정하고 이렇게 모은 헌혈증을 한국백혈병 어린이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팔찌 제공과 평화의 챌린지. 작년 창립 기념일인 11월 25일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후원 팔찌를 구입해 손님에게 나눠줬고 지난 8월에는 평화의 챌린지를 인증하면 파스타를 제공했습니다. 진짜 파스타는 선행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 창업한 가게입니다. 이렇게 선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재단을 설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진짜 파스타. 그리고 오인태 사장님은 진짜 파스타의 모든 선행은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방관 무상급식은 응급구조사를 했었던 전미경 헤드셰프가 제안했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팔찌 제공은 홀에서 일하는 김두범 씨가 제안했으며 헌혈증 기부는 장기 기증자인 오인태 사장님의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사장님, 지금 없다고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해요. 장사가 안 되어 월급이 제때 못 나갈 때에도 직원들이 선행을 하자고 했어요. 자꾸 큰 꿈만 그리는 저를 도와주느라 가장 큰 고생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진짜 파스타가 얘기하는 진짜 이야기. 사실 저희의 선행 배경에는 착한 분노가 있었어요. 결식 아동들을 돕는 일도, 위안부 피해 할머님을 돕는 일도, 피가 부족해 곤란한 분들을 돕는 일도, 화가 나고 안타까워서 시작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할 힘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나눔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진짜 파스타 직원분들처럼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행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픈 길고양이를 위해 직접 그림을 그려 펀딩한 초등학생 남매. 안녕하세요. 저는 11살 고양이 집사 이시연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추위에 떨던 새끼 고양이 젤리를 집에 데려오면서 고양이 집사가 됐어요. 고양이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예요. 젤리를 데려오고 나서부터 길고양이들을 챙겨주고 있어요. 이젠 안 보이면 너무너무 걱정되어 찾아다닐 정도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던 율리가 돌아왔는데 임신했는지 배가 불렀는데 한쪽 눈을 못 떠요. 펀딩을 하게 된 건 평소 돌보던 길냥이 율리 때문이었어요. 새끼를 임신했는데 눈병에 걸렸는지 한쪽 눈을 못 떠 너무 속상했거든요. 길고양이들은 아픈 곳이 많아요. 길을 다니다 보면 눈병에 걸린 율리처럼 아픈 고양이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쁜 일로 인해 고통받는 양이 친구들을 볼 때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고양이들을 위해 힘을 쓰면 어떨까 하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아빠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핫팩으로 펀딩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래서 나도 펀딩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엄마 아빠에게 임신한 율리와 아픈 길냥이들을 위해 펀딩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초등학생이 하기엔 무리다. 펀딩이 안 될 수도 있고 큰 실망을 할 수 있다. 처음엔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의 적극적인 주장에 아빠는 한번 해보자고 저를 응원해 주시기로 했답니다. 젤리 그림을 그리면 칭찬을 받을 때였어요. 긴 가족 회의 끝에 펀딩은 제가 그린 그림으로 디자인된 보트를 만들어서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의 생애 첫 펀딩이 시작되었죠. 후원금이 많이 모이면 양이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겠지. 저는 아픈 양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린 젤리, 율리 그림으로 젤리 프렌즈가 탄생했어요. 저의 젤리 프렌즈 그림은 아빠의 손을 거쳐 멋진 보틀로 완성되었답니다. 제 그림으로 만든 보틀이라니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오빠와 함께 글을 쓰고 사진도 찍으며 크라우드 펀딩을 준비했습니다. 펀딩이 과연 성공할까? 사실 오빠는 처음에 많이 걱정했었대요. 목표 금액이 20만 원이나 되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준 덕분에 길냥이 펀딩은 목표했던 금액의 2배를 달성할 수 있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길냥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직접 후원금을 전달드리며 저희 남매의 첫 펀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2차 펀딩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어요. 지금은 저처럼 고양이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두 번째 펀딩을 준비 중이에요. 이번엔 어떤 물건에 캐릭터를 넣을까 친구들과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따뜻한 세상은 차별 없는 세상이에요. 고양이도 생명인데 싫다고 차별하고 폭력을 해요. 차별이 없어지고 집도 먹을 것도 없는 길고양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